그의 눈은 달콤한 꿀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숨을 멈췄다. 우리는 이미 5년 동안 연인 관계였고 그에게서 받은 사랑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오늘 저녁 내 38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나에게 청혼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의 완벽한 삶, 완벽한 연인,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완벽한 미래.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와인잔을 든 차에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민호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미안하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나는 그를 찾으러 파티장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때 켜켜이 쌓인 선물 상자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내 나측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정말 미안해. 그녀는 유나였다. 민호가 항상 비 맞은 여동생이라고 부르며 애틋하게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 민호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호는 항상 그녀를 만나 위로를 받곤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민호를 믿었다. 내게는 그 사실이 중요했다. 민호와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내왔고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여동생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민호는 끊임없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민호의 말을 굳게 믿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대화는 그 어떤 확신도 무너뜨릴 만큼 잔인했다. 괜찮아, 이유나야. 누나가 그렇게 청혼을 받자고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었어. 민호는 속삭이듯 말했다. 계약만 하면 바로 끝낼 거야. 이제 누나 사업도 거의 다 정리됐으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민호의 사업을 위해 우리 아버지의 인맥과 자본을 이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민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그를 돕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사업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민호는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끔찍한 연극이 되었다. 오빠, 그래도 언니는 착한 사람이잖아. 유나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승리감에 가까웠다. 오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우린 서로의 전부라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선물 상자 뒤에서 걸어 나왔다. 민호와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유나는 마치 사냥에 성공한 여우처럼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녀 씨,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뭐라고 했죠? 청혼을 졸라댔다고요? 내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거짓말처럼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비겁하고 잔인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오빠, 나는. 유나는 말을 더듬었다. 닥쳐.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부르지 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나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빼내어 그들의 발밑에 던졌다.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이 반지를 가지세요.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비웃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나는 그곳을 뛰쳐나왔다. 화려한 파티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나에게는 역겨운 연극으로 보였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지나쳤다. 그러자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키가 크고 훤칠했으며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수는
당신이 당신의 완벽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일까?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호와 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방법을 당신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웠다. 저는 강서준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복수를 도와드리죠.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완벽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것을 도와드리죠. 그리고 그는 내게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한 기업의 로고와 함께 강서준,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민호의 사업을 방해했던 경쟁사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당신을 도와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게요. 강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결혼이라고요? 그는 내게 물었다. 방금 청혼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청혼하는 건가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방금 청혼을 거절한 남자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완벽한 복수는 내가 완벽한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완벽한 행복은 당신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내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복수를 시작합시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파티장 문을 나섰다. 밖은 이미 밤이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티장에서 뛰쳐나온 후 우리는 강서준의 차를 타고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은 모두 이질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바보였다. 내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는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복수심과 모욕감, 그리고 텅 빈 허무함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어디로 갈까요? 서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그저 흔한 드라마 속 한 장면일 뿐이라는 듯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동안 내 세상은 민호라는 남자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의 사업, 그의 가족, 그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였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집으로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차피 그곳도 곧 떠날 테니 짐이라도 챙겨야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집은 민호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침대,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괜찮아요? 서준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 그대로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요.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당신이 민호와 결혼했다면 우리 회사의 경쟁 상대인 민호의 사업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떠났으니 그의 사업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겠죠.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내 회사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결혼함으로써 당신의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의 말은 차갑도록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점이 내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계산적으로 행동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계산적인 관계가 감정에 휘둘리는 민호와의 관계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웠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민호가 나와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후회할 만큼 후회했어요. 민호와 사랑에 빠졌던 지난 5년. 그 모든 순간이 다 후회스러워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내 단호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나를 채태우고 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그는 미리 준비를 해둔 듯 익숙하게 서류를 들고 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인 신고를 마쳤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우리는 단 이틀 만에 결혼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서준은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호텔처럼 차가운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집에서 짐을 풀고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만 했다. 당신은 왜 결혼을 서두르는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싸우셨고 나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결혼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는 곧 회사 회장의 자리에 오를 겁니다.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런 내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그의 솔직함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내게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점이 나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내게 어떤 동정심도 주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계약 결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나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줍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랑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그저 평화를 원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잠들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민호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우리 둘의 동거는 어색함 그 자체였다. 넓은 아파트였지만 숨 막히는 침묵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나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하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물론 그에게는 우리의 계약 결혼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민호와의 결혼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 우연히 만난 서준과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고 둘러댔다. 다들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들의 동정심을 받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나를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썼고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저녁 식사는 가끔 함께 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업무 이야기였다. 그는 마치
내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손님처럼 나를 대했다. 그의 무관심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서준이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에 단추를 풀었다. 나는 그가 피곤해 보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아직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배가 고프진 않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차려드릴까요? 나는 제안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다. 나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민호와 함께 살 때 종종 그를 위해 요리했다. 그때마다 민호는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정말 내 요리를 좋아했는지 의심스러웠다. 서준은 내가 차려준 식사를 묵묵히 먹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맛없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맛있습니다. 그냥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 못하시나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삶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믿지 않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사랑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맹목적이 됩니다. 그런 감정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나 역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했다. 민호는 저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를 배신했어요. 사랑은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같은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민호와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그는 내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민호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민호와 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도록 도와드리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민호와 유나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민호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나는 그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민호와 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민호는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유나는 내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나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그들의 비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은 내게 어떤 상처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분노의 희열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강한 모습 뒤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와의 추억들이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고 식은땀을 흘렸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 서준이 나타났다. 그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나를 본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물잔을 받아 들었다. 물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즐겨 불렀던 노래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다. 그는 묵묵히 카트를 밀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다. 그때 민호와 유나가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민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이 남자와 쇼를 하는 거지. 나는 민호를 무시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호는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이 손 치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5년이나 사귀었잖아.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사랑했잖아. 사랑.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민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서준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마. 민호는 서준의 말에 움찔했다. 그는 서준의 눈을 보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나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민호와 유나가 떠난 후 나는 서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민호와 유나를 마트에서 마주친 사건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분노와 질투를 보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의 내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서준에게 내 과거를 전부 털어놓았다. 저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었죠. 민호와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민호는 저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를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제 아버지의 인맥, 제 사업,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저를 이용했을 뿐이었죠. 사랑은 정말 맹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민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가 저에게 주는 작은 관심 하나에도 저는 감사해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그는 유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죠.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셨고 어머니는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랑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정을 찾고 있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죠.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우리들의 계약 결혼 소식은 꽤나 큰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민호와 유나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극에 달했다. 민호는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내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유나는 익명의 계정으로 내 가족과 회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짜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민호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계약건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의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나의 분노를 이해하고 나의 옆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복수는 성공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민호와 유나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그들이 나를 잃은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고통은 나의 복수였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 공작은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다. 특히 우리 회사의 주요 계약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공을 들였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우리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서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민호가 우리 회사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어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내 아내니까요. 그는 말했다. 당신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민호의 방해 공작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내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서류에는 민호가 우리 회사의 계약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민호가 이렇게까지 비열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나는 서준의 도움으로 민호의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었다. 나는 민호의 비열한 행동을 폭로했고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유나는 익명의 계정으로 나를 비난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허무함이 남았다. 나는 그들이 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내게 어떤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왜 기쁘지 않죠? 나는 서준에게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기뻐야 하는데 왜 기쁘지 않죠? 서준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는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서준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민호와 유나의 몰락 이후 우리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소문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특히 내 부모님과 서준의 부모님은 우리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결혼한 이유를 궁금해했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서준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준의 아버지는 냉철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준의 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내 아들이랑 왜 결혼했나? 돈 때문인가?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무례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서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아니요, 나는 말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서준의 아버지는 나의 대답에 코웃음 쳤다. 사랑, 그런 헛된 감정이 우리 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내 아들은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 내 아들은 성공해야 해.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그는 서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서준의 상처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나요? 서준의 아버지는 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다. 우리는 차에 탔다. 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말에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괜찮아요.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서준의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내 부모님은 민호와의 파혼 이후 나를 걱정하며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서준과 결혼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그들은 내가 민호와 헤어진 후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서준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부모님은 서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침묵이 민호와의 결혼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나의 결혼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서준을 서재로 불렀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지만 나는 서준을 믿었다. 나는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서준과 함께 서재에서 나왔다. 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말했다. 이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다. 나는 아버지가 서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준을 인정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서준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준을 보았다. 서준은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고 그는 토스트를 구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서로를 도왔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입니다. 서준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와 유나의 존재는 이제 우리 삶의 작은 먼지에 불과했다. 그들은 여전히 가끔씩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의 아버지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했지만 서준은 마치 철옹성처럼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따뜻한 안식처였다. 어느 날 나는 서준이 야근하는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나는 우연히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민호가 보낸 메시지가 떴다. 세어준아, 내가 잘못했어. 너와 헤어진 것을 후회해. 다시 돌아와줘.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서준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민호가 서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는 서준을 흔들어 깨웠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가 당신에게 접근했죠. 당신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잠에서 깨어나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호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할까봐 두려워요. 당신도 민호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내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거절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다. 괜찮아요. 나는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민호와 유나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 삶의 화두가 아니었다. 그들의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그 복수심조차 희미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구원과 평화를 찾았다. 아침 햇살이 우리 아파트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서준의 품에 안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내게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서준이 눈을 떴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당신이 좋아요. 나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침 식사할까요? 내가 물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토스트를 구울게요. 당신은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고 그는 토스트를 구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서로를 도왔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서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어깨는 넓고 든든했다. 나는 그에게서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우리 지금 행복한 거죠? 내가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구원과 평화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 필요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결혼해 줄래?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